어머니, 이거 다 치우세요. 너무 더러워 보여요. 윤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잔치 준비로 분주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미숙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손자 도윤이의 첫 돌잔치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바라보며 당황했죠. 무슨 소리야, 윤서야. 이 음식들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는데. 이미숙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밤새 정성껏 만든 전통 돌잔치 음식들이었거든요. 아기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위생이 문제라고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요. 윤서는 팔짱을 끼고 이미숙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미숙의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답답한 기분이 올라왔죠. 하지만 손자의 돌잔치 날이니 참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손님들이 올 텐데. 손님들은 제가 주문한 호텔 음식으로 대접할 거예요.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으로요. 윤서는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숙은 며느리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죠. 결혼 초기만 해도 이렇게 무례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윤서야, 그래도 할머니가 만든 음식인데 너무하는 것 아니니? 현우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내 편을 들어야 할지 어머니 편을 들어야 할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죠. 당신도 모르겠어요? 우리 도윤이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윤서는 남편마저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이미숙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죠. 손자를 위한다는 명분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오전 10시가 되자 친척들과 지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윤이의 돌을 축하하기 위해 왔죠. 어머님, 오늘 음식 준비 많이 하셨겠어요. 현우의 직장 상사가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 그게 며느리가 따로 준비해서요. 어머니, 손님들 오셨으니 도윤이 데리고 나오세요. 윤서가 이미숙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양 행동하는 것이 이미숙에게는 불편했죠. 하지만 오늘은 참기로 했습니다. 도윤이는 색색의 한복을 입고 정말 예뻤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아기의 귀여운 모습에 감탄했죠. 돌잡이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모두 둘러쌌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뭘 잡을까요? 친척들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숙도 손자가 무엇을 잡을지 기대하며 지켜봤죠. 도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붓을 잡았습니다. 오, 붓을 잡았네. 공부 잘하겠다. 어머니, 요즘은 돌잡이가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죠. 윤서가 찬물을 끼얹듯 말했습니다.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이미숙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호텔에서 온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음식들이었지만 이미숙의 눈에는 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은 모두 쓰레기통에 들어갔거든요. 어머니, 이건 드시지 마세요. 윤서가 이미숙이 가져온 나물 반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큰 탓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죠. 왜, 뭐가 문제야? 이미숙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서는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집에서 만든 음식은 위험해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미숙과 윤서에게 집중됐죠. 이미숙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윤서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윤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도윤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순간 이미숙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돌잔치 날이니 참고 넘어가려 했죠. 할머니가 손자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는 거냐? 윤서의 다음 말은 이미숙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모르고 하는 실수가 더 위험하다고요. 이때 이미숙의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윤서야, 너무 심하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만드신 건데.
어머님들은 요즘 상황을 모르세요. 식중독이라도 나면 어쩔 거예요? 윤서는 이제 여러 어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미숙은 이 상황이 너무나 창피하고 억울했죠.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이한테 병이라도 옮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윤서가 갑자기 이미숙의 머리채를 움켜잡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죠. 윤서야, 뭐 하는 거야? 현우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이미숙의 머리채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우리 아이 해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미숙은 머리가 당기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죠. 아야, 놔라. 사람들이 다 보잖아. 하지만 윤서는 더욱 세게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이미숙의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었죠. 당신이 우리 가족 망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윤서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죠. 윤서야, 그만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현우가 아내를 말렸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윤서는 오히려 더욱 흥분했죠. 당신 어머니가 계속 우리한테 간섭하고 참견한다고요. 그 순간 이미숙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손자의 돌잔치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엄마, 미안해. 윤서가 너무 예민해져서. 현우가 어머니께 사과했지만 이미숙의 마음은 이미 깊이 상처받은 뒤였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요. 할머니가 너무 나가시는 거예요. 윤서는 마침내 이미숙의 머리채를 놓았지만 말은 계속했습니다. 친척들과 손님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죠. 돌잔치가 이렇게 엉망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이미숙은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죠. 손님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아들의 반응이었죠. 엄마, 윤서를 너무 자극하지 마세요. 현우는 아내를 진정시키는 데만 신경 쓸 뿐 어머니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미숙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죠.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이미숙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믿기지 않았거든요. 30년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런 결과를 맞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손자의 돌잔치라는 기쁜 날이 이렇게 끝날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죠. 이미숙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도 생겨나고 있었죠. 현우야, 돈은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30살의 이미숙은 갓 홀어머니가 된 상황에서도 5살 아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의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만의 일이었죠. 엄마, 아빠는 언제 와? 현우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미숙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참았죠.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 이제 엄마랑 둘이서 잘 살자. 다음 날부터 이미숙의 진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통시장으로 향했죠. 야채 도매상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작은 좌판에서 파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이 배추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싱싱해요. 이미숙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절박함이 목소리에 담겨 있었죠. 겨울이 되자 손가락 끝이 얼어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숙은 포기하지 않았죠. 현우의 학용품비, 급식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엄마, 손이 왜 그래? 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미숙은 괜찮다며 웃어 보였죠.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 우리 현우 잘 살게 해주려고. 몇 년이 지나자 이미숙의 야채 가게는 시장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정직한 장사로 단골들이 늘어났죠. 아줌마, 오늘도 좋은 거만 골라주세요. 단골 아주머니가 믿고 맡긴다며 말했습니다. 이미숙은 정말 좋은 것만 골라주었죠. 이 시금치 보세요. 뿌리까지 싱싱하잖아요.
장사가 잘 되면서 이미숙은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중학생이 될 무렵에는 시장 안에 작은 점포를 얻을 수 있었죠. 엄마, 이제 비 안 맞고 장사할 수 있겠네. 현우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미숙도 정말 기뻤죠. 우리 현우가 대학 갈 때까지는 더 열심히 해야지. 고등학교 시절 현우는 정말 공부를 잘했습니다. 이미숙은 아들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뿌듯했죠. 엄마, 나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현우의 말에 이미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었죠. 그래,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미숙은 야채 장사 외에 다른 수입원을 찾아야 했죠. 시장 상인회 아줌마들과 이야기하던 중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숙 씨, 요즘 부동산이 대세래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이미숙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부동산은 너무 생소한 분야였거든요. 제가 뭘 알겠어요. 야채나 파는 사람인데. 하지만 현우의 대학 생활비를 생각하니 도전해볼 만했습니다. 일단 공부부터 해보자. 이미숙은 밤늦게 부동산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야채 장사를 하고 밤에는 부동산 공부를 했죠. 몇 달 후 시장 근처 작은 건물 하나에 투자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털어서 말이죠. 엄마, 괜찮을까요?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현우가 걱정했지만 이미숙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엄마를 믿어라. 분명히 잘 될 거야. 1년 후 그 건물의 가격이 2배로 올랐습니다. 이미숙의 안목이 적중한 것이죠. 엄마, 정말 대단해요. 현우가 어머니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미숙은 뿌듯했죠. 이제 시작이야. 더 큰 일을 해보자. 대학생이 된 현우를 위해 이미숙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규모도 점점 키워갔죠. 현우가 대학 졸업할 무렵에는 이미숙의 재산이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시장의 야채 장수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한 것이죠. 엄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현우가 대기업에 입사하던 날, 이미숙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30년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우리 아들이 이제 진짜 성공했구나. 하지만 이미숙의 헌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했죠. 결혼자금도 마련해주고 신혼집도 마련해줬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숙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현우를 위한 것이었죠. 엄마가 다 해줄게. 넌 걱정하지 마. 현우는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죠. 윤서와 결혼하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이미숙의 재산 규모를 알고 나서 태도가 달라졌죠. 하지만 이미숙은 며느리를 믿고 싶었습니다. 현우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죠. 도윤이가 태어났을 때 이미숙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에 대한 사랑이 하늘을 찔렀죠. 우리 도윤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네. 하지만 윤서는 점점 이미숙을 멀리했습니다. 전통적인 육아 방식을 구식이라며 거부했죠. 요즘은 그런 식으로 키우지 않아요. 이미숙은 서운했지만 참고 넘어갔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도윤이의 첫 돌이 다가왔습니다. 이미숙은 정성껏 준비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죠. 30년간 오직 아들과 손자만을 위해 살아온 이미숙의 인생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어머님께 정말 많이 배우고 싶어요. 결혼 전 윤서의 목소리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이미숙은 이런 며느리라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 우리 윤서가 참 착하구나. 윤서는 늘 공손했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미숙의 말을 잘 들었고 조언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죠. 어머님 말씀이 정말 맞아요.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하지만 결혼 후 윤서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였죠.
어머님, 요즘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 같던데요. 윤서가 이미숙의 조언에 반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점점 대놓고 반대 의견을 표현했죠. 임신 중에도 윤서의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이미숙이 전통적인 조리 방법을 제안하면 거부했죠. 어머님, 지금은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게 있어요. 윤서는 자신이 더 많이 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미숙은 서운했지만 며느리를 이해하려 노력했죠. 그래,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알 수도 있지. 도윤이가 태어난 후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윤서는 이미숙의 육아 참여를 원하지 않았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표면적으로는 효심 깊은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거리를 두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미숙은 손자를 돌보고 싶었지만 윤서가 허락하지 않았죠. 윤서가 이미숙의 부동산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트렌드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신이 명문대를 나왔다는 자부심으로 이미숙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시장에서 시작해서 성공한 이미숙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었죠. 제가 경영학을 전공해서 좀 알거든요. 윤서는 점점 더 당당해졌습니다. 이미숙의 사업 방식을 구식이라고 비판했죠. 이미숙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현우를 위해서, 그리고 손자를 위해서 말이죠. 며느리와 갈등하면 아들이 곤란해질 테니까. 하지만 윤서의 태도는 갈수록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이미숙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소에 찾아와서 직원들 앞에서도 훈수를 두었죠. 이런 식으로 하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사장인 이미숙보다 며느리인 윤서가 더 큰 소리를 치는 상황이었거든요. 윤서 씨, 이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윤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문가거든요.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미숙은 이런 상황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체면을 세우기도 어려웠죠. 집에서도 윤서의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이미숙이 손자를 돌보려 하면 방해했죠. 어머님, 아이가 낯을 가려서요. 겨우 몇 개월 된 아이가 할머니를 낯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당당하게 말했죠. 현우도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보다는 아내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편했거든요. 엄마, 윤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미숙은 이런 현우가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 참기로 했죠. 윤서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난 것은 재산 이야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어머님, 세금 문제 때문에 명예 이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서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이미숙의 재산을 현우 명의로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상속세도 줄일 수 있고 현우가 사업하기에도 편할 거예요. 하지만 이미숙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키운 직감이었죠. 그건 좀 더 생각해보자. 급할 게 없잖아. 윤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네, 어머님이 편하실 때 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이후로 윤서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미숙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기 시작했죠. 도윤이 돌잔치를 앞두고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미숙이 정성껏 준비한 것들을 윤서가 모두 거부한 것이죠.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요. 윤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이미숙에 대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존경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걸림돌로 여기는 것 같았죠. 이미숙은 이제야 윤서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겸손하고 착한 모습은 모두 가면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도윤이가 생후 6개월쯤 됐을 때 윤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미숙은 무슨 일인지 궁금했죠.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세금 문제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았는데요. 윤서는 미리 준비해온 듯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재산이 이렇게 많으면 나중에 상속세가 엄청날 거라고 해요.
이미숙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세법 내용이 가득했죠. 그래서 미리 현우 명의로 넘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서의 제안은 그럴듯했습니다. 실제로 상속세 절약은 많은 부자들이 고민하는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현우가 사업을 확장하려면 담보가 필요하잖아요. 윤서는 계속해서 명예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미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위한 일이라면 해야 하는 것 같기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명의를 바꾸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이미숙의 조심스러운 반응에 윤서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나중에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현우도 아내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엄마, 윤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무사도 그렇게 조언했대요. 하지만 이미숙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30년간 사업을 하면서 기른 직감이었죠. 그래도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자. 윤서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되찾았죠. 물론이에요. 어머님이 충분히 검토하세요. 그 이후로 윤서는 틈날 때마다 명예 이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세무사가 또 연락 왔어요. 빨리 결정하는 게 좋겠대요. 이미숙은 점점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죠. 친구인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에게 조심스럽게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미수가, 그거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친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명예 이전은 신중하게 해야 해. 한 번 넘기면 되돌리기 어려워. 친구의 조언을 들은 이미숙은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압박은 계속됐죠. 어머님께서 현우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윤서는 이제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생각해보고 싶어서. 그러면 도윤이는 어떡하려고요? 아이 미래도 생각하셔야죠. 윤서는 손자까지 들먹이며 이미숙을 압박했습니다. 이미숙에게는 가장 아픈 부분이었죠. 현우도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우리를 믿어주세요. 제가 언제 엄마를 실망시킨 적 있어요? 아들의 말에 이미숙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이미숙은 결국 거절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달라.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그 순간 윤서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이기적이세요. 윤서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식을 위한다고 하시면서 결국은 자기 것만 챙기시네요. 이미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윤서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현우가 아내를 말렸지만 윤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입으로는 현우를 위한다고 하시면서 이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간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죠. 그 일 이후로 윤서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공손한 며느리가 아니었죠. 이미숙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집에서도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됐죠. 현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웠거든요. 엄마, 윤서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결국 현우는 어머니에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이미숙은 정말 서운했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현우는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안 믿어주시니까 윤서가 상처받은 거예요. 이미숙은 이런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기로 했죠. 며느리에게 사과하는 것은 이미숙에게 큰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도 해야 했죠. 윤서야, 내가 너무 성급했나 보다. 미안하다. 윤서는 시큰둥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 이후로도 윤서는 틈만 나면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도윤이 돌잔치를 앞두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숙이 정성껏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견제했죠. 어머님이 이렇게 나서시면 현우 씨가 독립할 기회가 없어요. 윤서의 말에는 독이 있었습니다. 이미숙의 사랑을 간섭으로 치부하는 것이었죠. 이미숙은 점점 윤서의 진짜 의도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아직은 확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좋은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도윤이의 돌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미숙은 손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죠. 하지만 그날이 이미숙에게는 인생 최악의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 음식들 다 치워주세요. 돌잔치 당일 아침, 윤서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이미숙이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죠. 윤서야, 이건 우리 도윤이를 위해 정성껏 만든 건데. 이미숙은 서운한 마음을 애써 참으며 말했습니다. 손자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거든요. 정성은 알겠는데 위생이 문제라고요. 윤서는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이미숙이 더러운 음식을 만들었다는 식이었죠. 그래도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만든 음식인데. 이미숙은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윤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안 맞아요. 호텔에서 주문한 걸로 할 거예요. 윤서가 미리 준비해둔 호텔 음식들이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되어 보였지만 정성은 느껴지지 않았죠. 현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해했습니다. 윤서야, 그래도 엄마가 정성껏 만드신 건데. 하지만 윤서는 단호했습니다. 당신도 우리 아이 건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결국 이미숙의 음식들은 모두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숙의 마음도 함께 버려지는 느낌이었죠. 오전 10시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현우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동네 지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왔죠. 어머님, 손자 돌잔치 준비 많이 하셨겠어요. 현우의 직장 상사가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 며느리가 알아서 다 준비했어요. 이미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윤이는 색동저고리를 입고 정말 예뻤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아기의 귀여운 모습에 감탄했죠. 어머, 우리 도윤이 정말 예쁘네요. 친척 아줌마들이 아기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미숙도 손자가 자랑스러웠죠. 돌잡이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모두 둘러섰습니다. 전통 돌잡이 상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죠. 우리 도윤이가 뭘 잡을까요? 이미숙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자가 무엇을 잡든 다 좋을 것 같았죠. 도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붓을 잡았습니다. 붓이네. 공부 잘하겠어요. 어른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반응은 달랐죠. 요즘은 돌잡이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이벤트죠. 윤서의 말에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어른들에게는 기분 나쁜 말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호텔 음식들이 상에 올려졌습니다. 보기에는 좋았지만 집에서 만든 음식의 정취는 없었죠. 이미숙은 자신이 준비했던 나물 반찬 하나를 몰래 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만든 음식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윤서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뭐예요? 윤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죠. 나물 무침인데 그냥 하나 정도는. 이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윤서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위생상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윤서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죠.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긴장감을 모두가 느꼈거든요. 윤서야, 조용히 해. 사람들이 다 보잖아. 현우가 아내를 말렸지만 윤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이미숙의 친척 아줌마가 끼어들었습니다.
윤서야, 시어머니가 정성껏 만드신 건데 너무하다. 하지만 윤서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요즘 상황을 몰라요. 식중독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요? 이미숙은 이 상황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윤서의 다음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도윤이 해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미숙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윤서야, 그런 말은 너무 심하다. 하지만 윤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위험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미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정말로 우리 아이를 해치려 하는 것 같아요. 윤서가 이미숙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윤서야, 뭐 하는 거야? 현우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이미숙의 머리채를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져요. 윤서는 소리치며 이미숙의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야, 놔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이미숙은 고통스러워했지만 윤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나서서 윤서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서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우리 집안일에 왜 자꾸 끼어들어요? 윤서의 폭언은 계속됐습니다. 이미숙은 굴욕감에 눈물이 났죠. 현우는 그제야 아내를 떼어냈습니다. 윤서야, 그만해. 정말 그만해. 하지만 이미숙이 받은 상처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돌잔치가 이렇게 망가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이미숙은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현우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윤서를 너무 자극하지 마세요. 힘들어해요. 현우는 어머니보다 아내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숙에게는 가장 큰 배신감이었죠.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이 떠나고 난 후 이미숙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30년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결과가 이런 것이라니. 손자의 돌잔치라는 기쁜 날이 이렇게 끝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미숙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결심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죠. 변호사 선생님,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돌잔치 다음 날 아침, 이미숙은 평소 거래하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죠. 무슨 일이시죠, 사장님? 김 변호사는 이미숙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궁금해했습니다. 제 재산 정리를 해야겠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미숙은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산 관련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만 했죠. 오늘 당장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김 변호사는 이미숙의 진지한 어조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이미숙은 집에서 모든 재산 관련 서류들을 챙겨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등 모든 것을 가져갔죠.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이미숙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관리해 왔는데 혹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사장님 명의로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집도 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도 모두 제 소유예요. 김 변호사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사장님이 언제든지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숙은 이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혹시 아들 부부에게 지금까지 준 돈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숙이 꺼낸 통장 내역에는 아들 부부에게 준 수억 원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용돈으로 준 거라서. 그럼 법적으로는 차용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환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김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이미숙은 복수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혹시 회사 경영권도 바로 행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사장님이 실소유주이시니까요. 이미숙은 변호사와 함께 모든 법적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법리대로 진행하기로 했죠. 집에 돌아온 이미숙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죠.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먼저 현우의 회사부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명목상 현우가 대표였지만 실제로는 이미숙의 회사였거든요. 다음 날 이미숙은 회사에 나가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앞으로 회사 운영 방침이 바뀔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발표에 당황했습니다. 사장님, 현우 대표님과 상의하신 건가요? 이미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실제 사장입니다. 현우는 명목상 대표였을 뿐이에요. 이미숙은 회사의 모든 권한을 회수했습니다. 현우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았죠. 부동산 거래도 중단시켰습니다. 현우가 진행하던 모든 프로젝트를 정지시킨 것이죠. 며칠 후 현우가 당황하며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요? 갑자기 모든 업무가 중단됐다고. 이미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내가 회사 정리하기로 했어.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사업이 잘 되고 있었잖아요. 이미숙은 아들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부부가 내게 한 일을 생각해보면 이해할 거야. 현우는 그제야 어머니가 왜 이러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윤서가 실수한 거예요. 너무 예민해져서. 하지만 이미숙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 있었습니다. 실수? 그게 실수로 할 수 있는 일이야? 현우는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당황했습니다.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도윤이도 있고. 이미숙은 손자 이야기가 나오자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죠. 도윤이는 따로 생각할 거야. 너희 부부와는 다른 문제니까. 현우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숙의 결심은 이미 확고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윤서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서, 큰일 났어. 엄마가 회사를 정리하신대. 윤서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어요. 하지만 현실을 확인하고 나자 윤서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죠? 당신 수입이 없어지면. 두 사람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죠. 이미숙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복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법적 조치였죠. 더 큰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현우야, 엄마랑 할 이야기가 있다. 일주일 후, 이미숙은 아들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더욱 차갑고 단호했죠. 엄마, 회사 일 때문에 오라고 하신 거예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째 회사 업무가 마비된 상태였거든요. 그것도 있고 다른 일도 있어. 이미숙은 거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윤서가 서류들을 보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너희가 살고 있는 집 관련 서류야. 이미숙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게 갑자기 왜요? 현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 집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니? 이미숙의 질문에 현우와 윤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희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이미숙은 등기부등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미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현우 명의로. 윤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내 명의로 샀어. 너희한테 살게 해준 것뿐이야.
이미숙의 말에 두 사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낸 관리비나 세금은? 현우가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그것도 다 내가 낸 거야. 너희는 그냥 살기만 한 거지. 이미숙은 냉정하게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윤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너희한테 집을 비워달라고 하려고. 이미숙의 폭탄 선언에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요? 현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야. 이미숙은 아무런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농담이시죠? 도윤이도 있는데. 윤서가 손자를 들먹이며 호소했습니다. 도윤이는 내가 따로 챙길 거야. 너희와는 상관없이. 이미숙은 손자에 대한 애정은 여전히 있었지만 아들 부부와는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윤서한테도 사과하라고 할게요. 하지만 이미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돌잔치 날 너희가 나한테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 윤서도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이미숙은 며느리의 사과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선은 넘었어. 회사도 정리할 거야. 이미숙의 추가 발언에 현우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너 실력으로 살아야지. 이제까지 내 돈으로 사장 행세한 것도 충분해. 이미숙은 현우에게 해고 통지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쓴 생활비도 모두 갚아야 해. 이미숙은 통장 내역을 꺼내 보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들 부부에게 준 돈의 명세가 적혀 있었죠. 이게 전부 얼마나 되는데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략 10억 원 정도 돼. 이미숙의 대답에 두 사람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10억을 어떻게 갚아요? 현우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 문제야. 나는 내 돈을 돌려받을 뿐이야. 이미숙은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집에서 나가. 그리고 회사에도 나오지 마. 두 사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집도 직장도 미래도 모두 사라진 것이죠. 어머님, 정말 이럴 거예요? 윤서가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돌잔치 날 내 머리채 잡을 때는 생각 안 했니? 이미숙의 차가운 말에 윤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혈육인데. 현우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했습니다. 혈육이라고? 돌잔치 날 내 태도가 혈육다웠니? 이미숙은 아들에 대한 마지막 정마저 끊어버렸습니다. 현우와 윤서는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미숙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죠. 며칠 후 현우 부부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도윤이와 함께 좁은 방에서 지내야 했죠. 현우는 이력서를 돌리며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윤서는 도윤이를 돌보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이미숙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도덕적으로도 정당했죠. 하지만 이미숙에게도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30년간 사랑했던 아들과 완전히 등지게 된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었으니까요. 이미숙 씨, 정말 이런 큰 기부를 하시려는 거예요?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미숙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쓰이면 좋겠어요. 이미숙은 회수한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사회복지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0년간 모은 돈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찾고 싶었거든요. 특히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세요? 한부모 가정 아이들 교육비 지원하면 좋겠어요. 이미숙의 대답에는 자신의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사무국장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부를 마친 이미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거든요. 이제 정말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며칠 후, 이미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도윤이와의 면접 교섭권에 대해 상담받기 위해서였죠. 조부모에게도 손자를 만날 권리가 있나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이미숙은 손자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와는 끝났지만 도윤이는 다른 문제였거든요. 며느리가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법원도 할머니 편을 들 거예요. 이미숙은 안심했습니다. 손자만큼은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일주일 후, 현우가 혼자 이미숙을 찾아왔습니다.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죠. 엄마, 정말 끝인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끝이야. 이제 내 길은 내가 개척해야 해. 이미숙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도윤이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현우의 간절한 부탁에 이미숙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도윤이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희와는 별개로. 이미숙은 손자에 대한 애정만큼은 변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현우가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이미숙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해 주실 거죠? 현우가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 하지만 관계 회복은 내 몫이야. 이미숙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죠. 현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확인했거든요. 이미숙은 현우가 떠난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죠. 며칠 후, 이미숙은 여행사를 찾았습니다. 혼자 떠날 수 있는 여행 상품이 있나요? 직원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숙 나이에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어떤 곳을 원하세요?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면 좋겠어요. 이미숙은 평생 자신을 위한 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제주도나 강원도는 어떠세요? 제주도로 하죠. 이미숙은 일주일간의 제주도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죠. 제주도에 도착한 이미숙은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죠. 해변을 걸으며 지난 30년을 돌아봤습니다. 후회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유로운 시간이었죠. 같은 펜션에 머물던 다른 여행객들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혼자 여행 오신 거예요? 60대 여성 여행객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갖게 돼서요. 이미숙의 대답에 상대방도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자식들 다 키우고 나니 이제야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동년배였거든요. 자식 때문에 고생한 게 아깝지 않아요? 여행객이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아깝긴 하죠. 하지만 그것도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이미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을 찾으신 게 다행이에요. 그 말에 이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행 마지막 날, 이미숙은 일출을 보러 해변에 나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장관이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이미숙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진지하게 고민했죠. 먼저 도윤이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윤서와 협의했죠. 일주일에 한 번은 할머니가 도윤이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윤서는 처음에 거부했지만 법적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는 변호사의 경고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도윤이와의 첫 만남은 공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고 환하게 웃었죠. 우리 도윤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이미숙은 손자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이 잊혀졌어요. 그 후로도 이미숙은 정기적으로 도윤이를 만났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죠. 이미숙은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6개월 후 현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죠. 엄마, 작은 회사지만 취직했어요. 현우의 표정에는 예전의 교만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미숙은 단조롭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용서받고 싶어요. 현우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지만 이미숙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마. 급할 건 없으니까.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이미숙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죠. 도윤이는 이제 할머니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주 만나는 시간을 기다렸거든요. 할머니, 언제 또 만나요? 도윤이의 순수한 질문에 이미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자. 현우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어머니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려 노력했죠. 윤서 역시 많이 달라졌습니다. 고생을 해보니 이미숙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미숙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변화인지 아닌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죠. 어느 날 저녁 이미숙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미숙아,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된 거야. 거울 속의 자신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은 이미숙은 이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은 오직 자신을 위해 살아갈 작정이었죠. 그것이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자와의 시간, 새로운 취미 활동, 사회봉사 등 이미숙의 일상은 충실했습니다. 가끔 현우 가족의 안부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좌우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숙은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도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도 않는 온전한 자신만의 행복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